소관부서인 복지여성건강국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또 어제 저녁에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또 어제 브리핑 한 것에 대해서 또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확진 환자 3 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번호가 부여 안 돼가지고 울산 환자 3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1시 07분에 울산 울대 음악병원에 입실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자분이고 28세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중구입니다. 회사원입니다. 한울테크인데 작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부모가 2분 있습니다. 발신 경임이 일용 동선입니다. 2월 16일 날 일요일입니다. 울산 환자 363번가 동시간대에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보신 분입니다. 2월 20일 날 발열이 있었고 두통이 있었고 가대가 있었고 정상 발현이 있었습니다. 또 2월 22일 날 그는 가운데 창원시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보건소에 방문해가지고 검체를 채취를 한 상황입니다. 23일 일요일 날 창원에서 시외버스로 이동해서 시봉 노타리에 하차를 했고 24일 하루는 자택에서 좀 피곤해서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5일 날 01시 45분경에 창원시 보건소에서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되는 시설 내 사람은 방역 소독 후 폐쇄하고 자가격리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지금 역학조사관이 현장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된 내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울산 환자 4번이 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울대 음악병원에 입원을 완료했습니다. 여성분이고 62세가 되겠습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주부가 되겠습니다. 남편이 계시는데 무직이고 남편이 현재 증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염 원인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딸이 2월 24일 23번의 확진 환자로 되었습니다. 딸 번호는 853번이 되겠습니다. 따님은 1년 전에 신천지 교회를 다녔으나 현재는 신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따님이 신천지 교인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감염자로 추정이 됩니다. 2월 또 모친께서는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따님 집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발신 경임이 이동 동선입니다. 2월 17일 날 따님 집에 방문했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20일 날 이제 따님 집에서 울산을 왔습니다.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자택으로 귀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하고 23일은 자택에서 머문 걸로 진술을 했습니다. 23일 날 10시에는 몸살 감기가 있고 콧물이 있고 발열이 있어서 증상이 발현했는데 23일 날 10시부터 11시 30분에 127번 버스를 타고 누마장 구몬성 내과를 방문해가지고 중국 분릉로에 있습니다.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고 그리고 행복한 약국에서 약을 수급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또 일요일 날 13시 30분에서 14시까지 택시를 이용해서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받았습니다. 검체를 받고 나서 남목초등학교 맞은편의 농업 ATM기를 이용했고 택시를 이용해서 설린 약국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07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누마장 구몬성 내과의 행복한 약국은 방역소에서 폐쇄하고 설린 약국하고 남목 ATM기로 방역소에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동구 선별진료소는 방역소도 후 이틀간 폐쇄를 하고 추가 야외 선별 보건소를 설치해서 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추가 자세한 사항은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확인된 대로 저희들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확진 환자 건강 상태입니다. 1번 울산 환자 1번 363번은 지금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울산 환자 2번 792번도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 환자 2번 729번의 그 남편, 아들, 딸 가족분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 환자 1번 신천지 울산교회 그 예배자 추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33명 중에서 233명을 다 전수조사했고 그중에 건강상태 양호한 분이 218명이고 유증상이 10명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이 2명, 음성이 8명, 검사 중에 1명, 자가격리 4명입니다. 양성 2분이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검사 결과는 금일 중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경상소재 저진산업 추가 전수조사입니다. 당초에는 어제 제가 28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55명이 정확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255명 중에서 226명을 통화를 했고 미수진자는 29명이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189명이 양호했고 경미한 증상이 39명, 검사를 한 분이 했는데 이분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미수진자 29명에 대해서 금일 다시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유증상자 37명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와 관련해서 울산 유증상자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구에 3명, 북구에 1명인데 2명은 중구에 1명하고 북구 1명은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은 2명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울산 환자 792번 신천지 교육센터 수강생을 저희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95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정확한 인원은 94명이었습니다. 통화 93명을 했고 1명은 미수신이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는 87명이 양호했고 그 중에서 경미한 유증상자가 6명이 있었는데 경미한 증상이 2명, 검사 중이 되겠습니다. 미수신자 1명에 대해서도 금일 다시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유증상자 6명은 자가격리를 했고 경미한 증상자 2명에 대해서 검사를 안내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25일이나 26일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 거제 확진자 동구하고 남구를 방문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방문했는데 접촉자 홍보요원 1명이 있었습니다. 자가격리가 되었고 지금 증세는 없습니다. 그분이 또 짱이야 분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종사자 접촉자가 1명 있었는데 쌍방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우리 역학조사관님께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친구 1박을 같이 한 친구는 검체 채취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집주인 1명도 저희들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자가격리를 했고 증세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삼정병원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사하고 간호사 2명은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접수 요인이나 수납, 내경실하고 근무자 3명은 저희들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동시간대에 내과 대기실에 내원 환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약국 조치 사항입니다. 사무약국 소득해서 방역했고 약사하고 확진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에는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울산 강릉시 의사협회 벤태섭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진 환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협회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브리핑은 일단 마치 의사 회장님 말씀 듣고 질문사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협회 회장 변태섭입니다. 지난 주말과 금일 들어서 하나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변태섭 의사협회 회장님 자격으로 오신 건 아니고요.
우리 울산광역시 방역 전문가 자문단 단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울산광역시 방역 전문가 자문단 단장 변태섭 단장님입니다. 예, 지난 주말과 금일 3, 4번 확진자가 연속으로 이렇게 발견됨으로써 시민들께서 굉장한 지금 불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환은 저희들이 치료를 못한다거나 완치시키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은 절대 아닙니다. 질병의 증상 자체도 우리 일반 감기나 독감처럼 기침, 콧물, 두통, 발열, 전신 근육통을 동반한 몸살의 증세를 보통 보이고 있고요. 치사율 역시 지난번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또 독감의 그것과 비교하면 거의 독감 수준 내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대 국내 의료 수준으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질병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물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 또 다른 합병증을 가진 질환을 가진 분의 경우는 물론 예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이 저희들이 사실 무서워하는 이유는 남에게 전파되는 전염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반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손 씻기, 또 마스크 착용, 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접촉을 금지해 주시면은 불안에 떨지 않고 일상 생업이나 또 다른 일반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 없이 생활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자분들의 질의 답변 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안내드린 대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BS 라디오의 김성환 프로듀서입니다. 어제까지 아직 확진자가 탑승했던 택시 2대가 아직 수배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지금 여기에는 신천지와 그리고 모 기업 등에 대한 정보만 있지 사실 또 다른 지금 추가로 확진과 관련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까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택시는 어제도 첫날 할 때 두 대 개인 택시 2대 저를 말씀드렸고요. 또 어제도 한 분 택시 한 대 가지고 수배가 안 돼 가지고 했는데 그분 법인 택시 회사도 저희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택시. 예. 이번 여성 환자 4번째 환자 확진 판정 받기 한 2시간 전쯤에 교회 나와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좀 확인돼 있나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일단 2월 17일까지 2월 17일부터 동선을 이제 파악해 봤는데 지금 그 부분도 좀 더 상세한 부분도 지금 역학조사반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브리핑 할 때는 그까지도 그 여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저 YTN의 김인철입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신도들 명단들이 다 확보됐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누차 한 4,8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신천지 교회 측에서는 아마 질병관리본부하고 본부에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는 본부에서 받도록 그렇게 아마 경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질병관리본부에 울산에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명단을 좀 확보해 주십사고 수차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폐쇄하려고 하는 곳 교회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20곳인데 이게 다 완전히 울산에 있는 시설이 전체 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 지금 우리 국에서도 파악을 했고 또 어제는 저희들도 기획관리실에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최종 20개도 알고 있고 그 20개들 폐쇄 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보충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우리 본 교회 하나에 그러니까 뭐라 했지? 보건방. 보건방 17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제 이제 교육센터가 또 이제 하나 더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까지 정리를 했는데 또 보건방이 하나 더 넣은 것은 우리가 어제 이제 현장도 가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주소가 이제 도로명으로 찾으면 뜨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그 안에 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2개로 잡혀서 이제 20개가 됐는데 현장은 다 직접 방문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문을 다 붙였고요. 저희들이 우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찾아낸 시설이 울산에 있는 그 전체 다로 확신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전부 다라는 거는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저 UBC 조희도 기자입니다. 그 오늘 4차 확진자가 나왔던 그 중구 병원을 저희가 오전에 다녀왔는데 폐쇄 조치가 됐다곤 하는데 손님들이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라고 물어보니까 폐쇄 조치가 떨어져도 손님 받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매뉴얼이 지금 없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일단 그거 하고 일단 그 답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제 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고요. 폐쇄 조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폐쇄를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출입 자체를 통제를 할 때는 이제 우리 폐쇄를 하는데 아마 그 시간 동안에는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시간대라고 봐야 되고 그럼 폐쇄가 되기 전에 거기 들어가든 나가든 하는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그 우리 오전에 그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 2명이 신천지 신도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돌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노조에서 맞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뭔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 정상적인 루트로 지금 잡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추측컨대 우리 233명 처음 전수조사 대상 명단 안에 그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포함됐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확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판정이 나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명단이 넘어오게 된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분 현대중공업 소속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직업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역학조사관이 아마 그건 밝혀질 걸로 봅니다. 예. 네, 저 제1일보 이상길 기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늘면 음압 그 격리실이 아마 지금 울산대병원에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4병이잖아요, 그죠? 그럼 더 늘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요양병원 쪽으로 좀 찾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열악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부족한 의료진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염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 1, 2번 환자 가족들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안 걸린 이유가 뭔지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확진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확진 기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혹시 WHO나 이런 데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확진 기준을 명확하게 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된 사람이 중국 가면 확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 역학조사관이 이제 꼭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 지금 새벽부터 지금 그 역학조사한다고 지금 못 와서 그런데 사실 그 지식은 제가 없는데 혹시 우리 단장님이 혹시 그 답변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가족들은 그 특히 일본 환자의 여동생 같은 경우에 거의 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 가는 것만 떨어지고 지냈는데도 이 음성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스쳤는데도 예배 보면서 어떠한 공간에서 있었는데 또 감염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예. 학문적으로 그 확립된 거는 없고요. 그 일본 환자의 경우에도 그 환자 자체가 어찌 보면 무증상 환자였습니다. 거의 증상이 없는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질병을 이제 다 앓고 넘어가는 시기에 면역력도 거의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시기에 막 그때 발견되고 해서 자기가 궁금해서 뽑아 보니까 나왔지. 질병이 액티브하게 막 진행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의 차이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진을 판단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나요?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뽑았을 때 그 뭐 시료나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일이 돼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일단 나오면은 양성. 중국에서는 예. 2월 초에 예. 핵산이 아니고 뭐라더라 임상진례를 갖다가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 2월달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좀 중국과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진단하는 방법. 그까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질본에서 이제 사례 판정을 하는데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역학조사관하고 그 시간 되면 그 기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일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역학조사관도 아마 정확한 답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검사기관에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PCR 검사 방식인데 그 중국하고 지금 검사가 다른 건지 이거를 좀 그쪽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전달을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질문해 주신 두 질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참 대구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참 힘이 들고 이게 뭐 아이디어를 좀 짜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방금 우리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금 우리 국가지정 감염병 병원이거든요. 국가지정병원. 거기에 이제 국가지정 음압 병상이 5병상이 있고 그다음에 음압 격리실이 2실이 있고 나머지 이제 그 감염병은 이제 8병동이라 해서 8층에 거기에 최대 20실까지 이제 쓸 수 있는 그 1인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구 사태를 본다라면 그 20실 가지고는 당장 힘드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울산대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25실이 지금 풀로 찼을 때 그럼 그 환자들을 중증도를 분류를 다시 해서 그 중에서 중환 순서대로 경함 순으로 나눠서 경증 환자를 일반 병실 1인실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중증자들을 음압실로 넣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뭐 동의를 받고 이제 이래 해놓은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쳐가야 될 과정인데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급에 1인 병실을 다 가동을 하고 그게 넘쳐났을 때는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우리 시립노인병원하고 고려요양병원하고를 지금 이제 그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래 해도 만약에 이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거는 그 어디라도 어느 도시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후로는 전부 자가격리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부족한 의료진에 대해서는 지금 경북하고 대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공보위를 전국에서 지금 다 진발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공보위가 21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21명 중에서 의과는 지금 5명 뿐이거든요. 한의하고 지금 치과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보다 더 악화가 되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다고 할 때 지금 그분들을 다 붙여도 지금 역학조사도 제대로 다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 군의관 그다음에 타 시도에 있는 공보위 그 파견 요청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면 다 서로 입장이 다 같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것이고 우리 의사 회장님이 계시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민간 의료진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 사실 이거는. 예, 저 문화일보 곽시열입니다. 우리 저 접촉자들 관리 상태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 건강 상태 양호 218명, 서진산업 189명, 그다음 교육센터 87명이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1차를 하고 끝인지 아니면 매일 건강을 체크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이미 접촉자 중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온 분들, 이분들은 그 이후에는 자유로운 건지 아니면 추가 검사할 계획이 없는지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가 격리된 분들은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상 통화를 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1차로 확진자하고 접촉된 분들입니다. 그럼 잠복 기간 14일 감안해 가지고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14일간은 자가격리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능동 감시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하면 2번을 통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전부 나눠가지고 각자가 이제 그분들이 행동 요령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추진을 시켜놨지만 확인은 수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은 능동 감시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매일 한 번 정도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 JCN의 김용환 기자인데요. 그 4번째 확진자가 그 경산에 갔다가 울산에 돌아와서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서 자택에 귀가했고 그다음에 택시를 2차례 이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시내버스라든지 접촉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오늘 새벽 7시에 지금 저희들 확진을 받았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급히 또 이분을 방문해가지고 일단 이 정도 지금 저희 진술을 받았고 지금 현재도 역학조사하고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지금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데도 저희들 그 시간대에 그 칸에 탄 버스에 탄 승객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운전 기사분도 확보해서 자가격리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전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버스는 소독해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신천지 233명을 자가격리 조치를 시킨 날짜가 정확히 어떻게? 지금 정상이 양호한 사람은 218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상이 양호한 사람은 지금 능동 감시 형태로 지금 통화를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예. 저희들 확인되는 대로 바로 능동 감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유증상자는 지금 양성이 2명 나왔고 음성이 8명. 그래서 요 분들은 자가 격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네 번째 확진자께서 동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다음에 그곳이 폐쇄가 되고 추가로 선별진료소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야외 선별진료소를 차리는데 텐트 구입이 어려워가지고 몇 달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교육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그 접촉했다는 95명을 일일이 전화 조사를 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은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천지 교인이었 아니면 난 신천지인지 모르고 그냥 그 센터에 참가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동구 보건소는 지금 그 선별장이 그 건물 안에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녀가셨고, 그래서 저희 소속에서 이틀 동안 폐쇄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의 별도의 준비된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별도로 그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내일부터 선별 진료를 하는 걸로 좀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뒤에 질문이 신천지 교육센터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33명을 전수조사할 때는 이제 그런 걸 좀 못 느꼈는데 94명을 조사하면서 이제 그 보건방을 조사할 때는 자기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건지 몰랐다라는 사람 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음악 텐트는 저희들은 지금 추가 구매를 우리가 하려고 해보니까 소요가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데가 지금 없어서 지금 추가 구매를 안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음악 텐트가 원래 있는데 그걸 음악 텐트를 그 선별 진료소로 안 쓰고 1층 본 건물에다가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 쓰다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 폐쇄를 이틀간 하고 그동안에는 가지고 있던 음악 텐트를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해서 내일부터 가동하면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JTBC의 윤두열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울산 교육센터 존재가 드러났고 보건방 등도 많았는데 울산 확진자 중에서 또 다른 신천지 관련 시설에서 신도를 만난 사실이 드러난 건 없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럼 1번 확진자가 233명 예배에 참석했다고 했는데 2, 3번 확진자가 그 이후 참석한 예배나 모임이 추가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신천지 교육센터에 저희들 94명 중에서 93명이 퇴원을 했고 검사 중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4명이 저희들 오늘이나 내일 25, 26일 정도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울산의 확진자 중에서 또 다른 보건방이나 또 다른 어떤 신천지 관련 시설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센터 접촉한 건 드러난 것처럼 혹시 다른 곳에서 제2의 3의 인물과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건 없는지. 그거는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역학조사팀이 2팀이 지금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마 들어오면 그걸 이제 퍼즐을 맞춰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들어와봐야 답변이 될 내용이고 그거는 내일 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예. 2, 3번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나 모임 같은 것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2, 3번 확진자가 참석한 예배나 모임. 그러니까 3번은 이제 오늘 사실 발생이 된 환자고 3번하고 4번은 근데 그거 관계를 따져보려고 그러면 오늘 확진 받은 사람 역학조사를 해야 그 전에 사람하고 역학적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그 브리핑 이후에 개별적으로 취재 좀 협조해 주시고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충분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양해를 구하면서 브리핑을 이 정도로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